코로나 확산세는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확진자 추이를 보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324명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역 발생이 315명입니다. 해외 유입은 9명에 그쳤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이 확산세가 지속이 됐는데 이번 주말에 줄어들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의 발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8월 2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315명입니다. 이는 지난 2월과 3월 대구 집단 감염 이후 처음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서울 125명, 경기 102명, 인천 17명 등 신규 환자는 수도권에서 총 244명으로 환자의 4분의 3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나머지 71명의 환자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5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32명입니다. 서울 광화문 8월 15일 집회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5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71명입니다. 집회와 관련된 사람이 67명이고 집회에 대응하였던 경찰이 4명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적인 감염 확산 위험이 커지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행동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예, 백순영 교수님과 먼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300명 이렇게 넘어서니까 좀 공포심이 느껴지는데요. 이게 정점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요. 이 신천지 때에도 보면은 한 열흘 정도 걸렸거든요. 예. 지금 훨씬 더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예.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은 이번 주말쯤 돼서 정점으로 가고 예. 거기서부터 좀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감소되는 추세가 되면 되는데 예. 이게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지금 겹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첫 환자가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온 것이 12일이고 이 14일 날 103명으로 올라갔거든요. 예. 이 이후로 지금 한 일주일 조금 더 지났는데요. 이때 벌써 우리는 2단계로 올라갔고 또 이 잠복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4일에서 7일 사이가 지금 이 시기이기 때문에 예. 이 시기가 잘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즉 이번 주말이 결국은 2단계로 올라가는 방역의 효과하고 또 환자들의 잠복기에서 많이 나오는 숫자하고 이것들이 잘 조화가 되면서 우리가 방역이 이긴다면 이제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역사회 전파가 넓게 퍼져 있고 결국은 환자가 우리가 통제가 안 된다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안심은 하지 못하겠지만 아직도 하여튼 폭발적인 증가는 아니라고 보는데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예. 비수도권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역시 서울을 중심으로 해갖고 가는 것이 비수도권 특히 이 경상도 쪽, 즉 경부선을 통해서 가는 확산이 많다. 예. 즉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호남에 서울 수도권에서부터 충남, 호남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역시 이 집회 관련해갖고 경상도 쪽으로 경부를 통하는 지역사회 확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 하나 하고 예. 그다음에 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이 깜깜이 환자들, 즉 감염원 미상의 환자들이 예. 계속 증가해서 지금 현재 14.7%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발적인 감염은 확산은 계속 일어난다 할지라도 대규모 집단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원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방역이냐 아니면 확산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이번 주말인 것 같이 보입니다. 방역의 성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성공이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신천지만 해도 목표가 딱 있었는데 지금 목표 자체가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즉 타겟이 안 보인다는 거죠. 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직도 700명이라는 사람들이 일주일 이상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N차 감염을 시켰느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또 그다음으로는
지역사회에서의 이 집회의 영향인데 과연 숫자로는 얼마 안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N차 감염을 시킨 것이 이 중간에 끊어지면은 그 다음엔 N차 감염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모르는 감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300명 이 수준이 계속 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줄어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이 체제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차로 바로 올라가야 될 3단계로 바로 올라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으려면은 지금 이 주말 또 이번 달 말까지 우리 전체 방역 체제 예. 또 우리 국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 또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야만 수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많은 지역이 아무래도 확진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발생 상황을 보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 원체 부산은 좀 지역사회 감염이 있었어요. 이 러시아 선원발도 좀 있었고 예. 여러 지역사회 감염이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부산 이외의 지역들에 있어서는 거의 안정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이 버스를 타고 대절해서 서울로 올라간 사람들의 분표를 보더라도 호남 지역보다는 영남 지역이 월등히 많거든요. 예. 그리고 발생 상황도 훨씬 더 좀 많은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이 집회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가 그 집회 지금 15,000명 정도 파악을 했고 그중에 한 반 정도 지금 진단검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시간이 벌써 일주일이나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찾아낸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동선을 찾아서 격리하고 진단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환자가 나오느냐 하는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방역의 성공이라기 하기보다는 그냥 추세를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내려가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차정 교수 그런데 문제는 사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가 아무래도 현 정부에 좀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정부가 좀 자체적으로 빨리 좀 신고도 해주고 검사도 받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지만 뭔가 반정부적인 그런 성격에 참여했기 때문에 불안할 거란 말이에요. 신상이 알려지는 게. 바로 그 때문에 뭐 지금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8.15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자진해서 검사를 받는 부분에 상당히 좀 꺼려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징벌적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지금 뭐 만약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감염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또 확진이 됐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뭐 지금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부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 조기 치료를 시켜서 완치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 뭐 여러 가지 신념이나 생각이 달라서 집회에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정부 이런 방역 조치 자체를 거부하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나 또 그 가족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진짜 바라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적극적으로 이 지금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부도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요. 교수님 사실 신천지 때도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하기로 했고 이태원 클럽발 때도 그랬고 계속 보호는 하면서 이렇게 검사를 했죠. 좀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신천지 때도 그랬고 지금 이태원 발일 경우에도 사실은 그 이태원 지역에 30분 이상 체류했던 사람들을 GPS로 전부 찾아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과연 우리 법에서도 허용이 되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GPS로 광화문에 30분 이상 있었던 분들을 전부 찾아낸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저는 뭐 법률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찾아내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인데 사실은 지금 이 2만 명인지 뭐 5만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찾아내 갖고서 다시 진단을 하고 뭐 격리를 시킨다고 그래서 너무 늦은 것 같이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찾아냈을 때 그 사람이 음성일 확률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방역면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다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파악하고 다시 진단을 받고 하는 것들은 N차 감염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하는 생각은 좀 이미 늦었다. 이미 늦은 골든타임은 벌써 지났다 하고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서울시청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 강력하게 주문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이런 시기에 그 서울시장의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 권한 대행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모두 이제 바쁘실 줄 알지만 정말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걱정이 매우 큽니다. 이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에는 이 공권력은 행사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 재난에 대한 대처 이런 경우는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시속한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을 보니까 아주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현근택 부위원장, 네네. 공권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공권력의 의미를 두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지켜줘야 하는 공권력, 그리고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차원에서의 또 공권력,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렇죠. 결국은 아마 지금 아까 앞에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늦은 감이 있어도 결국 방법은 하나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 교회라든지 아니면 집회 갔던 분들을 찾아서 어쨌든 검사를 하게 하고 이분들에서 다시 이제 추적을 해가는 방식,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명단 확보라든지 아니면 집회 참가자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물론 뭐 개인정보 이런 요구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사실은 이제 뭐 교회에서 명단 제출이 계속 보니까 계속 뭐 오류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뭐 교회 같은 데서는 명단을 자진해서 제출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정광훈 목사가 직접 교인들한테 검사 받으십시오, 이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신천지 때도 봤지만 어쨌든 총회장이나 어떤 회장 이런 분들이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중요하고, 아마 그다음에 광화문 8.15 집회 때도 그 집회를 주최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제가 보기엔 자진해서 여러분 어쨌든 참가했던 분들한테 검사를 자진해서 받으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방역 협조를 해서 공동체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저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택 의원은 아무래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또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저런 것도 좀 순수성이라고 그럴까요? 진정성을 좀 의심하는 분위기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방역에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시민의식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현근택 부대변인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좋은 거는 정광훈 목사 또는 그 집회를 주도했던 분들이 나서서 이거는 공동체의 건강의 문제이니까 우리 모두 다 검사를 받읍시다 라고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에 더 앞서서 정말 그분들을 모두 다가 정말 문제 있고 범죄시하기 이전에 그분들을 설득해서 정말 높은 시민의식,
공동체 의식을 갖고 우리가 이번 방역에 같이 협조를 합시다. 이렇게 시민 의식들을 계속 북돋우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박원석 의원 네. 너무 일부에서 협조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가 좀 생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정부가 설득을 하고 권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방역의 협조를 거부하거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방역 당국의 신뢰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이나 유언 비어가 굉장히 많이 유포되고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 확진 속도가 더 커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는 거고 또 정부로서는 그에 대해서 책임을 당연히 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공권력의 집행을 강조하신 얘기인데 사랑제일교회 명단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만 결국엔 신도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명단 확보를 못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전광훈 목사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간접 소통이긴 하지만 더 격렬히 저항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공동체의 이 안녕과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도 그렇고 전광훈 목사도 좀 자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방역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그렇지만 전광훈 목사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펴면서 방역 당국을 거의 조롱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